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벼락이 크게 쳤다. 하향제의 수향마 5필과 여긴 1명이 죽었다. 사실은 논한다. 이변을 기록한 것이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약방이 아래기를 대내의 몹시 가까운 곳에 벼락의 변이 있어 주상께서 놀라셨으리라 여겨져 감히 와서 문안합니다 하니 편안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시연이 벽동으로부터 채직되어 올 때 그가 거느리고 있던 항외의 병사에게 머물러 두고자 하자 항외들이 일시에 손가락을 잘라 서로 헤어지지 않기를 맹세하였으며 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장령을 두려워하여 전혀 패단을 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느리고 남아하려 함에 있어 관건과 의군을 해사로 하여금 조치하여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단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당 필승이 차부를 가지고 와 은밀히 도감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 차부는 유조신도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니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병부가 동봉에 관한 일로 보낸 차부에 유격 장군 심유경이 일본에서 조선의 배신을 얻어 서로 수호하려는 것을 품하였는데 이 말은 심유격의 행장을 용산창에서 만난 것이 지금 수십 차례일 뿐만 아니라 유경이 서울을 떠날 때 조선 군신에게 이문하기까지 하여 그 자세하고 간절함을 다한 것이다. 지금 외장 평조신의 전언에 의거하면 관백의 의향은 부조를 합한 듯이 변함이 없는데 행장은 유경이 이를 소홀히 여겨 마음에 두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문장을 잘 쓰지 못할까 걱정하여 품첩으로 유격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자문으로 조선국왕에게 전하여 배신을 차출해 보내서 동사를 마무리 짓게 하기를 부탁한다. 이에 삼가 원 품첩을 보이니 바라건대 속히 조처를 내림과 동시에 원래 자임한 사인 당 필승에게 이문을 주어 조선에 치부하여 배신을 재촉하여 동쪽으로 출발시키게 하고 만에 하나라도 범상한 일로 보지 말라고 하였다. 또 본관이 보내온 것에 의거하건대 일본 풍신 행장이 천조 심유격에게 분복한 것에 의하면 12월 18일 부장 풍신조신이 일본으로부터 와서 태합의 격서를 전하였는데 천조의 한량없는 은혜와 장군의 많은 노력으로 좋은 일을 성취하였다고 극언하며 치사하기를 맞지 않았고 또 천조와 약속한 3가지 일을 일본은 하나하나 다 따르고 있으나 조선이 즐겨 배신을 차출해 보내서 서로 수호할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대의는 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이미 그대에게 품위하였다고 생각하건대 행장은 장군과 조선 왕경에서 서로 만날 때와 왕자와 배신을 송환하던 날의 일을 장군이 진영에 들어온 이후에도 번번이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천사가 왕경에 머물렀을 때도 또한 일찍이 제삼 품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금 태합의 의도를 보니 일본인 상하의 마음이 전후가 일치하였던 것이지 눈앞에 도해할 시기가 임박하여 비로소 언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를 요청하여 마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대개 일본은 조선과 원한이 깊으므로 이 책봉의 명칭을 계기로 삼아 정성스레 약속을 준행하며 장구한 국교를 기약하려는 것이니 부득불 장군의 위령을 힘입어 강화하려는 것이다. 조선은 복수할 생각으로 불시에 환란을 일으킬 것이나 우리는 뜻밖의 환란을 예비하는 마음이
더욱 엄히 무장되어 있다. 저들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대응하는 사이에 곧 약속의 위배가 달렸으니 이때는 비록 골문을 두드리며 호소하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장군에게 부탁하니 이 무화한 심정을 헤아리고 저들이 반드시 올 형세임을 살피며 또 일본이 특별히 관계를 품는 것은 결단코 여기에 있지 않음을 생각하라. 배신이 진퇴할 즈음에 한편으로는 조선에 선유하여 사신을 보내 맹약을 맺게 하고 한편으로는 병부에 분보하여 다시 의심이 없게 한 다음에 이어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사람을 얻는 데 힘쓰도록 해달라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본부에 이르러 참조하였다. 이미 깊어졌으므로 참조하였다. 일본이 군사를 일으켜오자 조선은 잔파한 뒤라서 원한이 이미 깊어졌으므로 혐의가 일어나기 쉬운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지금 품신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이 배신을 차임하여 천사를 수행시켜 함께 일본에 가서 새로운 우호를 맺고 과거의 유감을 씻으려 한 것이니 이는 진실로 일본의 주신의 충신한 뜻이다. 다만 지금 봉사가 해를 넘도록 결말을 보지 못하므로 중외에서 말이 많은데 만약 배신과 동행하는 것을 막아 또 다시 시일이 지체되도록 한다면 사신을 보내 봉사를 청한 본의와 모순된다. 만약 일본이 금약을 잘 지켜 조선을 침략하지 않으면 조선 또한 반드시 다른 사단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본관은 행장을 효유하여 속히 책사를 맞아 빠른 신뢰의 의식을 끝내게 하라. 또 배신 수호의 말은 봉사 후 사은 하는 날을 기다려 조선이 지날 때 대마도나 부산에 모여 맹약을 가져도 무방할 것이다. 조선이 배신을 차임하여 책사에 딸려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은 또한 자의에 맡기겠지만 실로 거절할 수도 없고 고집할 수도 없다. 이에 차부를 이첩하니 본관은 준조하고 국왕에게 전개하여 일체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9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해 가을에 노호가 동병한다는 소식이 있어 본국에서 몹시 우려하였습니다. 호 유격에게 이를 조처할 계책이 있어야 하겠다고 말하자 유격이 먼저 흔쾌히 허락하여 곧 여희원에게 글을 주어 보내어서 그들을 달래게 하고 이어 단포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상주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을 달랜 것도 호 유격이며 단포를 상으로 준 것도 유격이 군문의 영을 받들어 시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진실로 제 마음대로 강화한 것에 비교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이 거조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유격과 여희원이 책임질 일이요 우리에게는 크게 관계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의 자문에도 연병, 유격, 호 대수가 오랑캐의 사정을 보고 모를 보내 달래어 섰다고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사실대로 회답하면서 훗날의 사정까지 도사 아문에 회부하되 사리를 아는 통사를 보내어 그 곡절을 해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령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골문 밖에 뇌진의 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주상께서 놀라셨으리라 염려되어 문안드리고 물러와 다시 생각해보니 그 뇌진에 맞아 죽은 것이 곧 하향대제의 수향할 때 쓸 인마였습니다. 대내와 가까운 곳에서 이와 같이 뇌변이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수향시에 쓸 인마가 벼락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실로 근래에 없었던 병고입니다. 비록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응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늘의 견책이 필시 소재가 있을 것입니다. 신같이 불충한 자가
앉지 못할 자리를 외람되게 차지하고 있으니 황공하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상상께서 선릉 배 아래의 길이를 이미 이달 13일로 정하셨으니 실로 효심의 무궁함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변고가 비상한 것이라 조용히 반성하며 천심에 보답하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배릉의 명령을 거두었다가 추수 후에 수행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황공하여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랫말이 타당하다. 천변이 실로 소재가 있겠으나 배릉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다. 해마다 물려 행하였는데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쉽게 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골문과 가까운 곳에서 사람과 가축이 벼락에 맞아 죽은 변이 있었습니다. 마침 하양태제의 수향할 때를 당한지라 그 변이 더욱 놀랍습니다. 하늘이 경계를 보임이 비록 무슨 일 때문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으나 이 모두가 하늘에 인해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령께서는 우근 청려하며 더욱 수성을 하셔야 하늘에 보답하는 정성을 다하셔서 종묘에 진양하는 일은 예의 큰 것이라 패할 수 없는데 환도한 후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아 극히 미안하니 의당 속히 전할하소서. 또 널리 방문하고 구원하는 일 등은 재변에 대응하는 말단적인 것이나 신료를 인접하여 골시를 자문하면 반드시 스승의 한 가지 도움은 될 것입니다. 신들이 금밀한 곳에 있으면서 이 비상한 변괴를 당하였으니 묵묵히 있을 수 없기에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말이 몹시 타당하다. 천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함부로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치이니 더욱 조심하여 가다듬어 아랫말을 따를 것이다. 경륜에서 각각 생각한 바를 진술하고 또 각각 서계하게 함이 마땅할 것 같다. 또 진향의 일에 대해서는 나는 천하의 주인이며 기려의 임금이다. 구차의 왕위를 차지해 있으면서 때가 이르기만 기다릴 뿐이지 어떻게 이 발로 묘종을 밟고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정우는 내 뜻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감히 이와 같이 말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국사가 몹시 험악하고 혼란이 이처럼 크다. 군신 상하는 황급히 날로 적을 칠 것으로 일삼아 회복이 쉽지 않을까 걱정인데 하물며 위에서 담당하는 뜻이 없음에랴. 심지어 구차의 왕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때많은 오기를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니 한심한 일이다. 이 무슨 일인가? 모든 일이 게을러지고 적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괴이한 일이 아니다. 선조실록 74권 선조 29년 4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천원을 입어 공무의 여가에 노무를 찾아뵙게 되고 또 선물을 하사받아 노무에게 드리게 되었으니 죽도록 감격하여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내려갈 때 여주를 지나는 도중에 말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서 중상을 입었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노모의 쇠약한 숨소리가 신랄 같음을 보니 사정이 절박하여 속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날 지체하여 2번씩이나 소명을 받게 되었으며 도중에 또 계속 비에 막혀 지금에서야 비로소 들어오게 되었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대지합니다 하니 대지하지 말라고 답하고 전교하기를 영상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처나 입지 않았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파사성에서 발행할 때 다리 및 물 가운데로 추락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으면 필시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말이 좋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마침 하인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구출해 주어서 상처를 입는 데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어 배사하기를
노무를 귀근하였으니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절박하여 속히 떠나지 못하고 여러 날 지체하다가 2번씩이나 소명을 받았으니 극히 황공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 온 일루의 방어 등의 일과 민간의 재반사는 복이 어떠하든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두 채찰사 이 원익을 만나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채찰사는 어느 곳에 있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이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성주와 팔거에서 찾아왔는데 이어 말하기를 남방이 근래부터 모든 조련 등의 일을 거행하면서 군정을 모아 곳곳에서 연습하고 있으나 대개 원액이 많지 않아 좌우도를 합하여 겨우 2천여 명 밖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남방의 인심을 보니 모두 해이해져 있었으며 수령들도 모두 성을 지킬 뜻이 없었습니다. 양반, 분간 등의 사람들도 전혀 견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흩어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온 민심이 내외가 일반인이 극히 한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안동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보는 자가 많았는데 신이 그들에게 간곡히 되풀이해 효유하기를 그대들이 모두 고수할 의지가 없으니 매우 잘못이다 하고 상주 등지의 인사들 또한 찾아와 보는 자가 있기에 이들에게 모두 견고히 지켜 동요하지 말라는 뜻으로 권면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채찰사의 서장을 보니 진주 등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할 계획이라고 하고 정경세를 머물러 두어서 서로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 하였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대개 남쪽 지방의 수령과 인민들이 조금도 고수할 의지가 없고 모두 산곡으로 도망가 피신하려 하니 원익 또한 이 일이 극히 민망스럽다 하였습니다. 민심이 이와 같으니 적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국사는 알만합니다. 신이 내려갈 때 충주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판관 이영도는 파직되었고 신관이 미처 내려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백성들이 영도를 유임시키고자 하여 도로에서 호소하였습니다. 본 고을은 경성에 대하여 가장 기묘한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영도가 재직할 때 둔전을 극력 주선하여 황강, 스산, 사창, 연원, 용안 등지에 모두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가득하게 저축하였는데 본창에는 8,000녀석이나 비축하였습니다. 영도가 전에 연원 찰방으로 있다가 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 구제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를 원하면서 말하기를 판관은 될 수 없더라도 도로 찰방이라도 된다면 또한 그 혜택을 입을 것이다 합니다. 충주는 국도의 상류가 되므로 반드시 먼저 충주를 견고히 한 뒤에야 경성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중령에서부터 단양, 청풍에 이르기까지는 그 지세와 도로가 극히 험준하니 만약 이곳에 요새를 만들어 방어하면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주에 성이 있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비록 성이 있기는 하나 그 성은 토적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단양을 뒤에 가은 산성이 있어 단양읍 뒤에 가은 산성이 있어 그 형세가 몹시 좋은데 김일손의 이락록에 김일손의 타경집에는 이락루기로 되어 있었다. 실려 있습니다. 대개 중령은 저기 넘을 수 없고 중령을 넘어 단양에 이르기까지는 형세가 매우 험준하여 도로 또한 몹시 험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산이 병립하고 기암이 높이 솟아있는데 김일손의 기록 중에는 서골암이란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지난 임진년에 적이 내침할 때 청풍 등지는 모두 통과하였으나 단양의 잔도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만약 험세를 설치하면 국가는 철관을 둔 것 같을 것입니다. 조령의 신충원이 설치한 곳 또한 극히 험준하여 두 산이 병립하고 있어 그 사이에 다만 하나의 통로가 있을 뿐인데 계곡이 굽이굽이 돌고 골짜기에 깊어 요새에 적합합니다.
정경세가 요새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모성인데 곧 면찬천이었다. 그 영세가 참으로 천연의 험세입니다. 영남의 형세가 몹시 좋으나 국가가 만약 이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지키면 성을 방어함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중원이 설치한 곳을 혹자는 좋다고 말하고 혹자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충원이 신을 보고 모조에 대해서는 소임을 면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는 비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충원의 공은 적지 않습니다. 충원이 만약 그곳에 요새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조령은 필시 보존될 형세가 없었을 것이니 조령으로부터 안보, 수회, 등지에 이르기까지 2년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모두 충원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미천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모두 얕보기 때문에 비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경세가 아니었다면 충원은 더욱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경세는 채찰사가 머물러 두기를 개청하였는데 경련에 사람이 없어 소환하려 하니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산성의 공사를 마칠 때까지 아직 이 3개월 동안 머물러 두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대개 고모산성 밑에 세 외의 야가 있는데 평평하고 기름져 둔전을 만들만 하며 그 밑에 또 호계가 있는데 또한 문경과 함창과 합쳐 하나의 큰 진을 만든다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계가 산성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산성은 아니고 평평한 언덕과 같은데 진을 설치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을 넘으면 또 반성야가 있는데 평평하고 넓어 경작할 만하며 그 땅이 마치 조관자의 진양과 같아 만약 잘 경영하여 포치하면 경성이 걱정 없을 것입니다. 그 밑에 또 금강정이 있다고 하는데 중묘 때 진영을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다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금강정에서 탁 트이게 바라보이는 곳이 박일심 여리가 있나 되는데 금오산 및 대구 등지와 서로 연접한다고 합니다. 적중으로부터 나오는 자를 수습하여 거민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하면 그들 또한 안집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세가 좋아이 험세를 설치할 수 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본래 이를 알지 못하고 또 이 계획을 착안하지 못함으로 적을 방어하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금강정의 지세가 그리 높지 않고 평평하게 일어난 진영을 설치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이 이 원익을 보고 상의하였거니와 일시할 필요는 없고 저기 물러가면 점차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충원이 설치할 곳 밑에 또 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 밑에 한 곳이 할 만한데 만약 그곳에 토성을 쌓되 행로를 막지 않고 행로를 향해 보루를 설치하면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이 정로에 가까운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지극히 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고모산성에 진을 설치하고 운거하여 지키면 그 형세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대개 지난해는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어서 민간에 아직은 식량 걱정이 없으니 하늘이 만약 잘 도와 금년에 적이 다시 준동하지 않는다면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군수품이 필절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상주 등지도 또한 모두 군량이 없으니 극히 걱정됩니다. 부득이 군병을 모으고 또 군량을 조치한 뒤에야 수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모산성의 역사를 시작하였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신이 김경로의 처사를 들었는데 지극히 잘못한 일입니다. 먼저 군주를 수습하고 또 그들에게 애정을 베푼 뒤에야 성취가 있을 것인데 그는 형부를 쓰니 너무 엄격하여 흩어져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소행이 이와 같은 성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경로의 처사는 몹시 잘못한 일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말하기를 기인의 패단이 극심하다. 기인의 가포가 일사계 목 8핀인데 금년은 목이 귀하고 쌀이 천해서
여덟 필의 목을 비납하기가 극히 어려우니 쌀로 그 가격을 상정하여 백성이 모두 기뻐할 것이다. 또 조이의 한 싹의 가목이 6필인데 복납이 극히 민망하다 하니 이것 또한 쌀로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는 회사와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지는 어떠한가? 전에 경련에서 새 기지라 좋지 않다고 말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곳은 대개 진을 설치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또 파사성의 공사가 아직 멀었고 역군이 몹시 적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파사성에 대해 의논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대개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이 오늘날의 대지나 또한 폐할 수 없는 일시의 근무가 있기 때문에 근래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소민의 무리가 모두 윗사람의 영을 받을 뜻이 없고 완계만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극히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이 다 민심에서 나온 것인데 민심이 이와 같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위에서 하실 일입니다. 부득이 먼저 경성의 근본을 정한 뒤에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방에 발을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우신이 항상 모순되는 말로 상달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채찰사가 대개 무슨 말을 하든가 그리고 저거의 정세는 어떠하다고 하든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만났을 때는 몹시 우려된다고 했는데 근래에는 적이 철수하였다고 하니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장계가 여러 번 반개당하여 비록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기 때문에 승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반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을 말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채찰사가 성주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대개 그 사람은 애민을 위주로 하여 수습하고 무마하는 듯이 지성에서 우러나오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처가 숙연합니다. 채찰사의 명령으로 공산산성을 수척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공산산성에 들어가 계획을 펴며 그늘에는 모두 천상산성을 수축하면 거기에 들어가 운거할 만하다고 하므로 배설로 하여금 이 일을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중국 장수들이 늘 이성을 수축함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이 내려간 지 오래인데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 경중에까지 들린다고 하니 사실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반드시 먼저 민심을 수습한 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는 곧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대개의 사람은 자봉이 몹시 검소하여 국사에 심력을 다하니 당장의 계책은 부족할지 모르나 장래의 계책은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저의 형세를 영상의 생각에는 어떠하다고 여기는가? 그리고 배신의 발성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사리로 말하면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세로 보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야 하니 서서히 우리 형세가 강건해짐을 본 뒤에야 조처할 수 있습니다. 대개 평조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니 이 말이 극히 수상합니다. 이원익이 말하기를 수길의 하는 일은 비록 그의 장수들도 알지 못하니 적의 모직이 지극히 흉패하여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 대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 그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병부의 자부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보았다. 대개 차부에서 그의 의도를 보니 석상서가 자신에게 난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차부를 보낸 것인데 자기의 뜻을 속히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에 쓰이다. 조선이 만약 통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갈 것이요. 만약 보내기를 허락하면 함께 갈 것이니 봉사를 급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의도가 대개 봉사를 성취한 뒤에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일본과 서로 처리할 뿐이라는 것인데 내 생각은 그 계책이 극히 우려된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주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또 단성이 지금 직로가 되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니 청풍에 병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 이번에 지나올 때 청풍 백성들이 도로에서 호소하기를 본업이 지금 영남의 대로가 되어 능히 지탱할 수가 없으니 어진 태수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신이 서울에 도착하여 보니 허진이 새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진은 단양의 원이 되었을 적에도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나이가 노쇠한데 어떻게 벼슬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조 인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신이 오늘 입궐할 때 한산의 인민이 도로에 모여 서서 말하기를 전 군수가 직무에 심력을 다했는데도 파직되었으니 유임시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호소하는 자가 몫이 많았는데 전 군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누구인가? 하니 승지 정곽적이 아뢰기를 강덕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논박을 받았는가? 하니 광적이 아뢰기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개 직무를 하리에게 맡기며 온갖 차액이 공평하지 못하여 백성의 원성이 높다는 등의 일로 논박을 받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누가 아는가? 하니 광적이 아뢰기를 정종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허진을 채직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영상이 남방을 왕래하면서 장수에 적합한 인재를 견문한 적이 없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견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수는 이를 꾀할 줄을 모르고 한갓 형장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널리 의논하여 인재를 얻는 것을 마치 중국의 인재 취득하는 방법과 같이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혹 말하기를 소신이 무명의 인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소신 역시 이 말이 나온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재를 뽑는 것은 유명 무명을 따질 것이 없이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시패를 강구하고 군화를 챙겨 하되 조금도 태만히 하실 일이 아닙니다. 대개 지금의 습속을 그대로 따르면서 지금의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를 성취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공과에 대해 상벌하는 일 같은 것은 분명히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조정의 명령이 감사에게 행해지지 않고 감사의 명령이 수령에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소신이 비변사에 있을 때 분명히 알지 못하였는데 남아한 뒤에 비로소 상세히 들어 알았습니다. 민심이 되게 이와 같으니 국사를 다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날의 천변이 극히 놀랍습니다. 천도가 옳게 운영되어야 끊임없는 공을 이루고 만물이 생성하는 것입니다. 국군의 불행함이 비록 이에 이르렀으나 다시 나라를 잘 다스려 마치 해가 중천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만민이 다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매양 퇴탁하는 마음을 가지시니 극히 미안합니다. 시대가 이와 같으나 어찌 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주상께서 항상 삼가하고 여러 신하들을 책령하여 퇴탁할 마음을 갖지 마셔야 합니다. 신이 삼가듣건대 전일의 천변이 극히 참혹했다고 합니다. 소신이 미처 올라오지 못하여 동료들과 함께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사년에 대가가 해주에 있을 때에도 그런 변괴가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초장왕은 천변이 없으면 반드시 하늘이 나를 잊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듣건대 수양할 때 쓸 인마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에 대한 응보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니 정원이 아랜 바가 극히 옳습니다. 죽은 이 섬기기를 산이 섬기듯이 하고 없는 이 섬기는 길을 있는 이 섬기듯이 하여 그 효성이 지극한 곳에 써야 이에 또한 극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뇌성 병력에 조종의 신령이 몹시 놀라셨을 것이니 주상께서 한번 친히 전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성상의 마음이 편안하실 것이며 또 민정 또한 감동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의 소열 황제가 초기에 나라를 세울 때 먼저 종묘를 세워 고황제를 제사하였고 주역의 최괴에도 최도는 왕이 종묘를 세우는데 지극해진다고 하였으니 효는 종묘를 세운 뒤에 지극해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힘을 다해 말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다르겠는가. 내 뜻을 이미 알았을 것인데 지금 왜 다시 말하는가.
내 병사가 점점 미중하여 정신과 기력이 전혀 전과 같지 않다. 게다가 통증과 현기증까지 생겼다. 지난날 경련이 끝난 뒤 쓰러질 뻔하다가 겨우 안으로 들어갔는데 계사와 잡문서가 앞에 가득 쌓여 있었다. 나의 일서는 아까울 것이 없으나 어찌 이를 잘 재결할 수 있겠는가. 극히 민망하고 절박하다. 군무 등의 일이야 내가 처분해야 하겠지만 다른 온갖 사무는 세자를 시켜 처결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사세가 편리할 것이다. 이때 만약 물러나고자 한다면 이는 지극히 잘못이니 내 생각은 여기에 있지 않다. 나는 평소 손수 약을 다려 먹는데 지금은 병세가 심중하기 때문에 손수 다리지 못하고 내관이 돕고 있다. 모든 잔물을 동궁에게 물어 재결함은 옛날의 사례도 있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대강을 총괄하시고 때로 동궁으로 하여금 곁에서 있으면서 참결토록 함이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원이 병무 등만 나에게 품신하고 기타 각사 공사는 세자에게 품하면 단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일찍이 이 생각이 있었으나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른즉이 나아가 좌상과 상의하여 조차하라. 이 일은 모두 아주 무방한 것으로 나에게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주역을 일찍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무노를 알고 죽고 싶은데 정신이 이와 같으니 어쩌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이 매양 아뢰기가 황공하니 이따금 세자로 하여금 곁에 있으면서 재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자 또한 황민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상께서 몸소 큰 변란을 겪고 머나먼 천리길을 전전하셨으면서도 지금까지 안보를 누리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열성의 영혼이 도와주시는 음덕에 힘입은 것입니다. 지금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와 같은 계책을 행하려 하십니까? 신이 삼가 성교를 듣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동궁이 밤낮 곁에 있다면 혹시 재결에 참결할 수 있겠지만 형편상 밤낮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사세가 몹시 편치 못하다. 만약 무난할 때를 기다려 재결하게 하여도 사세가 역시 불편할 것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소신이 오늘 홀로 입시하였습니다. 밖에 있는 대신들이 또한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인의 발을 감히 묘문에 들여 놓을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묘문 밖에서 배사하게 한다면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종묘에 들어가 진지하는 것은 결코 감히 할 수 없다. 비록 그 후세에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사리를 들어 비유의 말하겠습니다. 부모의 집에 만약 변이 있을 때 자식이 죄가 있다고 하여 그 부모의 집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하여 친히 제사한다면 옛날에 서팽하는 일이 있으니 세자가 혼자 일을 할 수 없겠는가? 문묘 같은 곳은 세자가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 종묘도 제사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내 외모는 이와 같으나 속에는 병이 실로 심중하다. 내 기품이 본래 잔약함을 누구인들 모르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달에 침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의원들이 이미 와 있다. 대개 이 통증이 벌써 깊어져 점점 쇠약해지고 나이 또한 쇠뇌해가니 이미 고질이 된 병이라 다시 차도가 있을 리 없다. 영상은 나를 알 것이다. 내가 본래 신병이 있지 않은가? 문서가 어지러이 앞에 쌓였는데 임금이 한번 재결을 거치면 그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재결하는 것 중에 선결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하야 하면 염려스러울 뿐이다. 세자를 책봉한 후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전에는 모름지게 내 말과 같이 시행함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정곽적이 아뢰기라 골문 밖에 있었던 벼락의 병거는 극히 수상합니다. 신이 우둔하여 무슨 일의 응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묘에 친히 제사 지내는 일은 온 나라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주상께서 비상한 변을 만났을 경우 마땅히 그 허물을 인책하는 일을 소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이른바 기강정사 절목도 먼저 하고 뒤에 할 일이 있다.
임금이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데 감히 함부로 체허해 있을 수 있겠는가? 구차하게 이를 데 없다. 이 일을 정한 후에 다른 일을 할 것이니 이는 곧 배신의 책임이다. 먼저 이 일을 조처한 후에 다른 절목을 처리할 것이다. 만약 이 일을 결정하면 내 일심만 다행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괜찮을 것이다. 비록 중국에서 듣더라도 필시 옳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자 성룡이 아래기를 이 하교를 들으니 황궁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서 신명이 생겼다. 물러나 쉬고자 하는 생각이 정리의 구에 되매 없을 터인데 대신들은 어찌 통량하지 않는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님을 억지로 하고 있으니 몹시 가스로운 일이다. 대신이 조치할 일이니 고집하지 말고 좌상과 속히 의논하여 조처하기 바란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자로서 차마 듣지 못할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세와 국세가 위급하니 서로 고집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 걸음 사이인들 어찌 이 일을 잊겠는가? 나의 이 마음이 이미 원민을 이루었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만약 이 하교를 써서 내린다면 신민된 자치고 그 누군들 당황해 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황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